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SCM 생명과학에 얼마 전에 세로이 하우스의 식구님께서 SC 생명과학의 아토피 이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12월 16일 날 밝혔죠. 그런데 한 식구분께서 뉴피젠트라고 하는 회사의 죄송합니다. 큐리언트의 회사에서도 역시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보고 한번 영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문득 생각이 났고 10시 넘어서 큐리언트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시각이 새벽 2시네요. 뭐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좀 빠지는 경향이 제가 있어서 어쨌든 큐리언트 대표는 남기현 대표이시더라고요. 72년생 정도, 쉬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큐리언트는 2015년도에 상장을 앞두고서 이 대표 남기현 큐리언트 대표는 2016년도에 아토피 치료제 라이선스를 에로에 대한 가시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고 미국과 유럽 등지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2015년 11월 9일자의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큐리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토피에 대한 특허라든지 또는 임상, EA상, EB상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영어로만 쓰여져 있고 특허라든지 또는 임상의 PDF 파일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7일에 아토피 관련해서 EB상의 결과물을 발표했고 1월 7일에요. 작년이죠. 그리고 그 임상 결과에 논문 발표 중으로 보도자료 외에는 사항을 디테일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2020년 9월 11일에 강동근 유안타증권에서 큐리언트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사노피의 중증 환자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와도 대등한 가려움증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강동근 애널리스트가 리포터를 작성한 것이 나왔고요. 큐리언트는 아토피 치료제 Q301 후기 임상 이상이 임상 시험 보고서를 마무리함으로써 2020년 5월 28일 날 마무리함으로써 최종 종료됐다라고 5월 28일자에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Q301의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라고 했고요. 특히 아토피 효능 평가 항목인 EASI 75 지표에서 투약 후 4주차부터 6주차까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임상 3상의 투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만 좀 나왔습니다. 큐리언트 측은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 지표인 NRS에서 사노피, 듀피젠트와 동등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면서 이런 향후 추가적인 적응증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고요.
이번 임상은 250명의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Q301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없이 우수한 안전성을 보여 임상 3상을 위한 용량 설정과 소아 환자까지 대상 환자 확대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큐리언트 남기현 대표는 이번 임상을 통해 효능, 부작용의 우월성과 3상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임상 결과와 별개로 현저하게 낮은 제조 원가로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확보된 Q301의 전체 데이터 패키지를 토대로 잠재적 제휴 파트너들과 보다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7일자에 큐리언트 아토피 치료제 Q301 임상 2비상 평가 기준이 나왔는데요. 그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노피의 IA 스코어, 그러니까 환자의 구성이죠. IA 스코어 4에 심한 아토피 환자를 사노피는 포함했고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사노피는 임상을 했고 반면에 큐리언트는 증증 이상이 아니라 2에서 IEA 스코어가 2에서 3점인 중등증 환자만 포함시켰다는 데이터 그리고 환자 구성은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큐리언트는 크림 제형 바르는 화이자의 유크리사와 같은 크림 제형으로서의 이렇게 했다라고 1월 7일자에 밝혔습니다. 경증도 포함된 것 같죠. 따라서 환자 구성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SCM 생명과학의 저희가 홈피를 들어가게 되면요. 특허 상황으로도 아토피에 대해서 PCT 출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글로벌 클로날 줄기세포를 포함한 아토피 치료용 역학적인 조성물이라는 것으로 PCT 출원을 하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그리고 3월 18일에는 또 같은 내용으로 PCT 출원을 합니다. PCT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Fent Cooperation Treaty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죄송합니다. 여러 나라의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모든 특허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받는 PCT 출원으로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추후에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해서만 직접 출원을 하게 되는 전체 특허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으로 벌써 2020년 3월 18일과 그리고 2019년도에 12월 29일에는 약학적인 조성물로 인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허를 이미 냈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임상 1, 2상에 대해서 이렇게 PDF 파일로 데이터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됐고요. 이 내용은 이병건 대표가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그리고 경쟁 제품은 듀피젠트의 24년 예상 매출 등 이렇게도 올렸고요. 듀피젠트는 9조 원이다라고 했고 SCM과 사노피의 듀피젠트의 정맥 피하 6개월 이상을 투여주기 하고 사노피는 2주 간격으로 가격은 상당히 높고 가격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단히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치료 목적 사용에서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타냈고, 스크리닝으로 줄기세포 투여 전에 이러한 것들 EASI 43.6하고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12주차의 마지막 투여 후에 나아졌다라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임상 1, 2상의 중간 결과도 적응증은 중증까지, 그리고 20명 환자 수였고 투여 방법은 2주 간격으로, 그리고 6개의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요. 병원이 6개, 그리고 6명, 1번의 기관에서는 6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명에서 13명의 개선율을 보였다. 그리고 치료 완료한 19명의 환자들 중 첫 투여 후 12주차 방문에서 EASI 50이 확인되고 24주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환자의 비율 9명 중에서 100%가 유지가 되었다. 부작용은 안전성으로 전혀 한 건도 없었다. 등록된 20명의 환자들 중에 약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됐고요. 중등증 이상, 중등증에서 중증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모두에게 효과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됐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데이터로 부작용이 안전성으로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등등 이렇게들 발표가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 SCM-AGH를 투여받은 19명의 아토피 환자 중 13명에게서 현저한 아토피 증상 개선 효과가 관찰됐고, 등록 환자 중에 단 한 건도 약과 관련된 이상 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사노피의 두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를 위해 2주마다 투여해야 되는데, 잦은 투여 빈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대단히 크다. 반면 SCM 생명과학의 AGH는 투여 후 약효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기에 환자가 병원에 일일이 가야 할 수고도 덜고 비용 부담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큐리언트의 아토피 치료하고는 조금 큰 차이가 있죠. 여기 SCM은 줄기세포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판단은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해주시고요. 주가와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 차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미국 시장이 나스닥의 2%대에 266포인트로 급등하고 있네요. SCM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목요일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저는 SCM 생명과학을 단기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올해부터는 2년 반 이후를 바라보고, 오늘 시장을 보게 되니까 5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무뎌지고, 그것을 약간 돌파한 캔들의 모습을 보이네요. 여기 모멘텀 지표로서는 이렇게 빨간 화살표들이 보이죠. 이래서 이제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봉도 한번 잠시 들여다보면은 38,000원이 하방 경직된 자리가 아닌가. 오늘은 거래량은 27만 주,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 종가는 4만원, 잘 안 보이는데 4850원으로 보이고 예, 4850원 되겠네요. 38,000원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아마 55,000원대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SCM 생명과학입니다. 주가에는 예측할 수는 없고요. 기업은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으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작년에도
그 이병건 대표의 영상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더 넓은 긴 호흡으로 보시면 SCM 생명과학은 좋은 주가의 모습도 주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몇 차례를 봤습니다. 저도 그 대표, 이병건 대표를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다는 큰 성장을 2년 반 이상 정도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을 때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기다림이겠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5년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클로징을 해도 충분하게 아무 염려 없다. 뭐 이 정도도 말씀하셨던 어떤 글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은 단기 6개월, 1년 이 정도를 보지 마시고 2년, 3년 이상 보셔서 큰 수익으로 보답받는 그러한 종목들로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봤지만 미국 시장이 아주 바이든 행정부에서 좋은 경제적인 내용들 또는 부양책들을 내놨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나스닥 시장이 2%대의 상장을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목요일 좋은 장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